여러분,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어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 괴롭힘을 당했는데 부당하게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다보니입니다. 그간 영상 업로드가 없었던 이유는 남들에게 잘 없는 상황들이 유독 저에게 한꺼번에 일어나서 멘탈이 좀 나가 있었거든요. 차분히 마음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회복 기간을 좀 가져야 했기 때문에 무얼 하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이제 좀 마음도 좀 회복되었고 분명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힘이 되어드리고자 제작했습니다. 부당함을 참는 거는 결국 내 자아를 내가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제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요새는 자기 PR 시대잖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아픈 상태로 계속적인 돈을 벌려고 일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마음의 병을 반쯤 얹고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부당한 처우를 당하신 우리 근로자분들한테 좀 더 용기,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왕이면은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괴롭힘,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까지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예전 저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간밤에 정말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했고 수술 입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자연적인 퇴사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강제적인 휴식을 취했는데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지라 저는 좀 몸이 회복되었다 싶었을 때 바로 취업을 좀 알아봤거든요. 정말 나름대로 좋은 취직 자리였기 때문에 열심히 잘 적응하려고 집에서도 회사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입사한 첫날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상사분이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다른 동료들 앞에서 나를 모욕 주면서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나 둘씩 마음에 담아두지요. 저에게 도를 넘는 듯한 표현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당함을 참는 성향은 아니라서 상사와 결국 의견 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사와 언쟁 도중에 잠시 빈틈이 있었는데 그 순간 제가 녹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드. 왜 그런 생각, 기질을 발휘하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녹음을 켰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그런 폭언적인 언행을 듣는 중에 자연스럽게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선에서는 이야기가 안 끝날 것 같고 빨리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근로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거 서로에게 맞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인사팀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상사는 더 이 상황에 몰입을 하면서 저에게 막 대표적인 그런 갑질의 모습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시더라고요. 정말 공교롭게도 저에 대한 욕설도 이 녹음에 잘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사과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날아온 대안은 퇴사인 거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럼 이제 2주 정도밖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고 좀 좋은 성과도 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회사의 처우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퇴사? 회사가 이래도 되나? 진짜 저는 퇴사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도움을 구하고자 인사팀에게 간 건데 이런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퇴사로 유도해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멍한 상태로 사직서를 쓰고 짐을 챙기고 나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결국 너무 억울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챗GPT는 그러한 저의 상황들을 듣고서 충분히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회사의 부당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무사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상담 문의를 드렸는데 상담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끊고, 어차피 AI가 요새는 법안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AI가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법을 얘기를 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I만 믿고 혼자서 그냥 노동부 신고를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신고를 잘 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AI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정신적인 공황이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은 그 진단서가 있으면은 조금 더 저의 상황에 더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숨을 일단은 못 쉴 것 같거든요. 공황적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하러 갔어요. 진단서도 챙기고 약도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약을 먹으니까 마음 편안하고 밤에 잠도 잘 자는 거예요. 그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컴퓨터를 켜고 노동청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갔죠. 챗GPT가 신고 순서들을 나열해 주더라고요. 거기 진정서를 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글을 쓰면 더 좋을지 진정서 내용도 내가 한번 쓴 다음에 챗GPT한테 보여주었더니 알아서 글 내용도 잘 다듬어 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신고 접수를 했고, 일단은 좀 힘이 됐던 거는 제가 짧은 근무 기간임에도 명백히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그런 증거 자료가 있었죠. 녹음. 와, 이게 이렇게 힘을 발휘할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이 녹음 파일을 이러한 상황을 이제 인사팀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려고 그래서 녹음을 한 거지, 이렇게 제가 퇴사당해가지고 노동청 신고할 때 쓰려고 이러한 증거 자료로 갖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튼 이 녹음 자료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분들도 이거는 좀 뭔가가 명백히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한 수순으로 놓여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퍼뜩 든다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켜시고 녹음 버튼을 눌러 놓은 상태로 그런 방법을 취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네. 네, 이걸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아무튼 저는 일단은 아직 근무 기간이 한 달도 안 되었고, 그리고 정규직도 아직 저에 대해서 보여준 게 없으니까 계약직으로서 먼저였거든요. 계약직의 입장이었고 근로기간도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녹음 파일이 한몫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직장 동료들도 보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모욕적인 상황을 제가 당하는 거였고, 그래서 진짜로 우리 현실에 이런 일이 예의를 어긋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참 아직도 아이러니합니다. 네. 신고 접수를 하면서 그 녹음 파일을 증거로 올리고 녹음 파일에 담긴 그런 상사의 그런 모욕 주었던 폭언적인 말과 태도, 또 권력을 이용한 그런 태도까지 다 잘 담겨져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분하게 저는 글로 잘 정리할 수 있었고, 정신과 진단서, 그것도 첨부를 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우리 근로자분들이 이 결과를 잘 보기 위해서는 물론 챗GPT가 알아서 잘 말을 해주겠지만은 진단서에도 직장 상사의 그런 괴롭힘, 스트레스,
으로 인해서 내가 뭐 후유증을 얻었다. 이런 언급이 글자에 대한 그런 언급이 되어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제가 직장 상사 괴롭힘으로 이렇게 공항에 온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써주셨어요. 그저 그대로. 네.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공항에 갑자기 온 거는 거기에서 오는 이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챗GPT의 도움으로 직장 상사 괴롭힘 진정 접수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했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접수는 잘 되었고 할 수 있는 거는 기나긴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잘 버티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조사를 올리기 전에 이거 너무 황당해서 인사팀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다른 말 안 하고 퇴사 처리 잘 되었다고만 답변이 오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이후에 뒤늦게 저의 그 녹음 파일을 받기 때문에 연락이 막 온 거겠죠. 근데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분명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요청한 저에게 그 사직서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안이 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노동부 신고 바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후로 그 인사팀으로부터의 전화는 일절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신고를 하면은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그런 피해자의 사례를 잘 듣고 소통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근로감독관과의 소통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림이 너무 길어요. 이거를 첫 주에는 정말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내용으로 전화가 와서 이거를 확인 전화하는 일이 있고 또 이제 근로감독관은 다시 회사로부터 이거를 받은 사실을 또 확인하고 그럼 노동부 이제 근로감독관은 차분하게 제가 진정서 글을 남겼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회사에 조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기간 유예를 받아요.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줬더라고요. 만약 회사가 이 신고 조사를 이행 안 하면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답이 안 올 수가 없다고, 어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좀 불안하고 힘들어도. 노동부가 제시한 조사 과정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기다림의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도중에 너무 답답하니까 최근에 점집 상담 문의도 해놓았습니다. 네, 처음으로 신점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이것도 제가 신점 보게 되면은 그 에피소드 브이로그 제가 꼭 올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나한테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점집 상담 문의도 해놓은 상태이고 진짜 불안할 때마다 저는 이제 AI 챗GPT한테 똑같은 상황, 저희 상황을 또 얘기를 해주면서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럼 챗GPT는 그럴 때마다 근로기준법 조항들, 민법, 형사법 뭐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저를 안심시켜요. 네.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뭐 일주일 근무를 했든 2주일 근무를 했든 엄연히 법이 있고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며 잘 해결될 거라고, 오히려 좋은 보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를 다독거리더라고요. 네. 이러한 과정이 솔직히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좀 오래됐네요, 벌써부터.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어서 뒤늦게 영상 준비를 했고요. 저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내용도 곧 결과 나오는 즉시 올릴 거고요. 감독관님도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오는 즉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요. 절대
챗GPT가 나의 변호사고 노무사인 것 같습니다. 돈 안 들이고 저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뭔가 신고를 두려워서 그냥 내가 참고 살지, 그냥 내가 없었던 셈치지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만약 지금 이미 나는 퇴사한 지 꽤 되었다 하시더라도 퇴사를 하고 나서 3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년.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지 않게. 나는 퇴사한 지 좀 시간이 됐는데 라고 너무 귀찮아지는 거 싫어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잘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추후에 그렇게 나쁘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계속 당당함을 부리면서 사는 거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용납 안 되는 일이고, 그들이 정말 정당한 판결을 받고 좀 뉘우치고 그럴 수 있게 꼭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시도가 내 마음을 좀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곧 좋은 소식으로 결과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